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의성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다시 또 날씨가 흐려져서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이제 장마가 시작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올해 장마는 사실 예년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으로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특히 경상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발달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상에서 낮은 구름들이 유입이 되면서 일부 중부 서해안 지방에는 아주 산발적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이 21도로 오늘과는 거의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8도, 청주 29도, 광주와 강릉 30, 대구는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는 더 덥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6월 19일 수요일인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종일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러운 요즘에 농가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이맘때는 무엇보다도 병해충 방지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고온도 습한 이런 환경 속에서 변화, 과수, 채소 모든 작물에 병해충이 이렇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 두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진안군은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갈색날개 매미충을 확산하는 것이 차단하기 위해서 병해충을 체계적으로 또 방제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에는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면적 대비 방제 효과가 큰 드론을 실제 영농 현장에서 투입해서 활용할 예정인데요. 관내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드론을 이용한 공동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농가분께서는 21일까지 고흥군청의 미래산업과나 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해당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과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요즘 심상치가 않은 멸강 나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피해 당부를 주의하고 있는데요.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질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봄에 지금 너무 고온으로 경과되고 있어서요. 벽과작물이나 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멸강나방의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방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번 발생하게 되면 강토를 멸망시킬 정도라고 하는, 그래서 멸강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해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한 번 발견되면 강토를 멸망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하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적을 알아야 대비가 쉽잖아요. 이 멸강나방이 어떤 환경에서 잘 확산이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멸강나방은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해충입니다. 기온이 25도 안팎이 되는 5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에 이제 알을 낳고 부화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5월과 6월에 고온으로 경과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멸강나방 애벌레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은 다시 또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내일 낮 기온의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요, 기온이 25도에서 30도 정도의 기온선인데요. 지금 일부 서해안과 북한을 제외하고는 내일 대부분 지방이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여서 내일은 낮에는 상당히 덥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면서 멸강나방이 부화하고 또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이미 됐는데요. 이 멸강나방에 노출이 되면 농작물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멸강나방이 어떻게 오느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멸강나방은 성충의 형태로 중국에서 건너와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먼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성충 멸강나방 암컷 한 마리가 약 700개 정도의 알을 낳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멸강나방의 유충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하면서 잎과 줄기, 이삭까지 폭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피해를 심하게 받으면 수일 내에 피해 작물에 줄기만 남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먹이가 부족해지면 때로 다른 논이나 밭으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해서 피해를 확산시키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멸강나방은 옥수수, 벼, 수수와 같은 벽과 식물이나 벽과 목초를 선호하는데요. 요맘때는 이들 식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만약에 발생했다면 가해하고 있는 멸강나방 유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일 내에 줄기만 남는다고 하니까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멸강나방을 예방하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제를 해야 할까요? 네, 멸강나방은 알에서 부화한 지 10일이 지나면요, 방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해충입니다. 때문에 발견 즉시 방제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성충이 발견되고 나면 약 15일에서 20일 후에는 애벌레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멸강나방에 대한 최적의 방제 수단은요, 애벌레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하는 것인데요. 어린 시기인 1형충이나 3형충의 애벌레, 즉 몸 길이가 1cm 미만일 때가 가장 효과적인 방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재를 살포할 때는 약액이 작물에 골고루 묻도록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애벌레들이 농작물 쪽으로 무리지어 이동할 때 논두렁이나 밭두렁 등에 비닐 터널을 설치해서 이동을 차단하고, 이런 애벌레들이 터널에 모이면 압살하거나 약재 처리를 하면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방제 적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늦지 않도록 조금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멸강나방의 방제가 필요한 작물이죠. 벼 산지 중에 충남 당진시의 우강면, 송화급, 성문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멸강나방뿐만이 아니라 과수들도 병해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해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멸강나방이 벼나 옥수수와 같은 벽과 작물에 피해를 크게 주는 해충이라면요, 과수에 피해를 크게 주는 해충으로서는 애모무늬 입마리나방, 그리고 사과무늬 입마리나방,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해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해충들에 대한 발생 예찰 달력을 지역별로 살펴본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드린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과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의 발생 예찰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지역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급히 3일간의 그런 발생 예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홍천군인데요. 강원도 홍천군은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과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이 내일과 모레는 경보 단계지만 글피에는 주의 단계로 약간 낮아지고요. 반면에 복숭아 순나방은 내일과 모레는 예보 단계였다가 글피는 살짝 높아지는 주의 단계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보호제를 살포하기 가장 좋은 날씨는 내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인데요.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에는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과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은 사흘 내내 주의 단계이고요. 다행히 복숭아 순나방은 사흘 내내 안전할 것으로 예찰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물보호제를 뿌리기 좋은 날은 내일은 좋지만 글피와 모레는 좋지 않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시인데요.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과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은 내일과 모레는 경보 단계, 그리고 22일은 주의 단계이고 복숭아 순나방은 내일과 모레 3일 동안 예보 단계입니다. 그리고 작물보호제를 살포하기 좋은 날씨는 내일과 모레로 나타났고요. 끝으로 전라남도 나주시인데요. 전라남도 나주시의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은 사흘 모두 예보 수준이지만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은 20일과 21일은 주의 수준, 22일은 예보 수준입니다. 또 복숭아 순나방은 내일과 모레는 예보 수준, 그리고 글피 22일은 안전한 수준이고요. 작물보호제를 방지하기 좋은 날은 내일과 모레로 예찰되었습니다. 네, 짚어주신 해충들에 대한 방제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의 피해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의 특성을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유충의 머리는 주황색이지만 몸은 영록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입마리 나방의 종류 중에서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은 특히 배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요. 배가 나방으로 받는 피해의 80%가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유충들은 1차적으로 잎을 가해하지만 과실에도 피해를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의 유충은 접촉 자극이 있는 공간, 즉 봉지와 같은 데서 가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봉지를 씌운 배 과실에도 피해를 크게 줍니다. 또 피해를 받은 과실은 매우 커다란 상처가 남기 때문에 기형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피해를 받은 과실의 피해 부위에는 갈색의 녹무늬가 생기게 되고 거칠어지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 나방의 성충은 보통 1년에 3번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6월 중하순, 두 번째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그리고 세 번째는 9월 상중순경에 발생합니다. 네, 봉지를 씌운 과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정말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앞서 3번 성충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따라서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의 발생 적기도 3번인데요. 성충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 나방의 방제 적기는 6월 상순, 7월 중순, 그리고 9월 중순에 작물보호제를 살포해서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일부에서 기생벌이나 기생파리와 같은 천적을 활용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약제는 가능하면 저독성인 약제를 살포해야 하고요. 교미교란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걸어두는 형태의 교미교란제는 높이는 1.5m 정도에서 설치를 하고요. 월동해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나무에 바르는 교미교란제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월동해충이 활동하기 전 시기와 8월 상순 두 시기로 나누어서 지상 1.5m 정도 높이에 하는데요. 그늘진 곳에 도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먼저 과일 중에서도 배에 큰 피해를 입히는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과 이름은 사과만 다른데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과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과 현저하게 다르지만 그림에서와 같이 수컷의 뒷날개가 이렇게 회갈색이나 연한 흑갈색을 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충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방지하는 것도 다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은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도 살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과에도 피해를 줍니다마는 배나 자두, 다른 과수에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요. 동백나무나 벚나무, 버드나무와 같은 활엽소에도 피해를 주는 피해 폭이 넓은 해충이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입니다. 봄철에 사과나무의 바라기에 사과식물의 눈으로 파고 들어가서요.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꽃과 화총을 뚫는 피해를 주고요. 여름에는 신초 선단부에 잎을 말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피해를 발생하는데 과실 표면을 핥듯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도 1년에 2번 내지 발생하는데 보통은 3번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생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성충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성충은 7월 상순에서 7월 하순, 그리고 세 번째 성충은 8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앞서 애모무늬 입마리 나방도 그렇지만 이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 역시 성충이 3회에 걸쳐서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방제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이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은요. 예를 든다면 강원도나 경기 북부 또 뭐 충북과 경북과 같이 거의 전국에 있는 과수원에 네. 피해를 입히는 또 발생하는 그런 해충입니다. 따라서 관련 농가에서는 이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의 방제에 모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방제 적기는 6월 상순, 7월 하순, 그리고 9월 상순이 되겠고요. 또 사과무늬 입마리 나방에 적용약제를 써서 살포를 함으로써 방제를 하는데요. 이때 도장지를 잘라주게 되면 나무 안에까지 약이 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마리 나방 두 종류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어떤 피해를 주는지 먼저 살펴주시죠. 네, 복숭아 순나방은요. 사실 중국이 원산으로 우리나라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심식충류, 즉 열매 속을 파고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 해충 중에 가장 발생량도 많고 피해가 큰 그런 해충입니다. 또 이 해충은 이름만 복숭아지 사실은 사과, 배, 자두 네. 모든 과수에 피해를 크게 입히는 그런 그렇군요. 해충입니다. 따라서 복숭아 순나방은 또 다른 특성이 노숙하는 유충으로서요. 거친 껍질 틈이나 과수원에 버려진 봉지와 같은 곳에 고치를 짓고 월동하기 때문에 연간 4번 내지 5번까지 발생이 가능한 해충이고요.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새순과 과실을 뚫고 들어가서 속 조직을 갉아먹으면서 피해를 주는데요. 이때 피해를 입은 과실이 성장하게 되면 부패하거나 낙과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린 과수의 신초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요. 과수나무의 원하는 수영과 수세 유지에도 어려움을 주는 피해를 주고요. 따라서 예찰과 적기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과수농가에 커다란 손실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해충입니다. 네, 현재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이 복숭아 순나방의 방제가 한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복숭아 순나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요. 성충이 산란한 알이 부화하는 시기인 5월 상순과 6월 중순, 7월 하순, 그리고 8월 하순에 사용 가능한 작물보호제를 활용해서 살포를 하시면요. 비교적 효과적으로 방제가 가능한 해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과수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3가지 해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제가 필요한 대산지죠. 전라남도 나주시의 세지면, 봉황면, 금천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6월에 주의가 필요한 병해충에 관한 증상과 방제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고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시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레는 다시 또 날씨가 흐려져서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에 전국으로 또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한 주간 계획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